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집계 및 분석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내용이죠. 텍스트를 나누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작업 시 유리한 텍스트를 나누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나누기 기능입니다.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할 때는 해당 원본 데이터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Ctrl C, Ctrl V를 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으로 가시면 여기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죠. 여기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 3단계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로 해서 구문기호로 분리된과 너비가 일정함이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콤마, 즉 쉼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문기호로 분리됨을 선택을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탭이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제하시고 쉼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세미콜론, 공배, 기타로 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자, 다음을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열 데이터 서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을 선택하면 숫자 값은 숫자로, 날짜 값은 날짜로, 모든 나머지 값은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자, 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텍스트 날짜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데이터 중에서 원치 않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져오지 않을 데이터. 자, 그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음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 건너뛰음으로 해서 나머지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옆에 울산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열 가져오지 않음을 클릭하시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가 가져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침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서울, 대전, 대구, 인천만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숫자 데이터예요. 자, 이 숫자 데이터를 갖다가 날짜 형식의 데이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1단계를 무시하고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자, 두 번째 단계도 사실 무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열 데이터 서식에서 날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도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연월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침을 눌러주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날짜 데이터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나누기 기능은. 두 번째는 함수 사용입니다. left, right, mid, find. 자, 지금 보시면 인수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텍스트 함수로 추출한 숫자는 문자로 취급함.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1a라는 내용으로 해서 데이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에서 left 함수로 해서 앞에 숫자 a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자예요. 숫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left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만 추출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를 생략해 줘도 됩니다. 자, 엔터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된 숫자가 보이는데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 등호를 입력을 할 때요. 이렇게 숫자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false라는 값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앞에 등호와 뒤에 등호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앞에 등호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입력하겠다는 등호고요. 뒤에 등호 같은 경우는 비교 연산자의 등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문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뒤도 문자로 만들어줘야죠. 쌍따옴표를 줘서 문자로 취급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true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지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조건부 서식에 적용을 하던 여러 가지 함수 수식을 논리식을 만들던 할 때 해당 내용으로 해서 헤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find하고 search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뭐 동일해요. 인수는 동일한데 내용이 좀 달라지죠. 자, 대소문자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게 find고요. 대소문자 구분을 못하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search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실무에서는 left, right, mid, find가 주로 많이 활용이 되죠. 자, 보시는 예문에서 한번 이 골뱅이 앞에 문자들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ft 함수로 내용을 가져와 보는데요. left 첫 번째 텍스트, 대상 텍스트 가져와야 될 게 두 개죠. 앞에 한 군.
자, 이 상태에서 쭉 채우기를 해보면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상권 팁이 네 글자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인수를 4로 고쳐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6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를 6으로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단 3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꾼다고 치지만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 방법은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죠.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find 함수예요. 자, find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찾을 문자 find text. 자, 쌍따옴표를 주고요. 골뱅이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가 대상 텍스트겠죠. 자, 세 번째 인수는 시작 위치인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해줘도 됩니다. 옵션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치우기를 해봅니다. 3, 5, 7을 가져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 2, 4, 6이에요. 근데 여기는 3, 5, 7을 가져오죠. 왜냐하면 골뱅이의 위치 값을 가져온 거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산수 연산자를 이용해서 응용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2, 4, 6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플러스 1을 해주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함수를 갖다가 여기 left 함수 두 번째 인수에다가 끼워주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right 함수도 두 번째 인수에 그리고 mid 함수도 세 번째 인수에 끼워주면 되죠. 해당 내용들을. 자, 그래서 결합을 해서 left, right, mid와 결합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left 함수를 불러오고요. 대상 텍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부분에다 find 함수를 결합을 해주죠. find 함수를 불러와서 똑같이 쌍따옴표를 준 다음에 Shift 2번을 눌러서 골뱅이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대상 텍스트 가로 닫고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left 함수의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값들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나눠서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뭐 한 번에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빠른 채우기입니다. 컨트롤 E 키가 단축키고요. 엑셀 2013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리본 메뉴에서는 지금 보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빠른 채우기 아이콘이 있고요. 홈 탭에 가보시면 이 편집 그룹에 채우기 드롭다운을 클릭하시면 여기에도 빠른 채우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예문에서 상군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밑에 커서가 내려왔죠. 셀 포인터가 내려왔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E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T 문자를 가져온다. TV를 입력하고 엔터 컨트롤 E 키. 자, 이 문자들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집어 보고 싶다. TV 상군 엔터 컨트롤 E 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해서 텍스트를 나눠 보았습니다.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똑같은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입력하고 엔터 한 다음에 컨트롤 E키. 자, 연수구 입력한 다음에 엔터하고 컨트롤 E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수도 입력하고 컨트롤 E키를 하게 되면 해당 내용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정형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돼 있어야지만이 해당 내용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쪽 맞춤 기능을 위해서 한번 텍스트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이 그대로 그냥 입력이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너비를 해당 데이터만큼 줄여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편집 그룹의 채우기 여기 보시면 양쪽 맞춤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선택과 범위가 아래로 텍스트가 확장됩니다 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각 셀별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나는 이게 팝업창 나오는 게 싫다.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똑같이 채우기로 가셔서 양쪽 맞춤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창 없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 함수 사용으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빠른 치우기로 그 상황에 맞게 적용도 해보시고요. 양쪽 맞춤이라는 기능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지금 보면은 열로다가 데이터에 돼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행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행렬 바꾸기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이 순서대로예요. 텍스트 나누기, 함수 사용, 빠른 치우기, 양쪽 맞춤. 자, 지금까지 텍스트를 나누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